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가이드 시작합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웹3에서 새로운 예술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정화 NFT 큐레이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큐레이터님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FT 큐레이터 손정아입니다. 국내 거래소 비블록 NFT 마켓플레이스의 디지털 아트 팀장을 맡고 있고요. 어바웃 아트 센터는 10년 전에 제가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영리 비영리로 재미난 트렌드와 예술을 분석해 온 그런 단체이고요. 이지문화예술연구회도 저와 같이 학예사라든가 또는 관장님들, 시각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큐레이터님, NFT 큐레이터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올해 1월에 NFT 큐레이터가 되었는데요. 그 전해에 2년 전에는 일반인들에게는 메타버스라는 말조차 생소했었거든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술관에서 헬로우 메타버스라는 전시 기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단위 사업에서 신나는 메타버스를 연속으로 하게 되고 또 아트로 메타버스로 전시와 아바타, 뭐 스티커 이렇게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보니 NFT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학예사라는 직업도 21년 전에는 생소한 신문물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험을 치면 그런 큐레이터로 미술관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일본어 통역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술에 대한 정말 큰 꿈? 그런 동경을 가지고 시험 공부에 임했고 몇 개 다양한 미술관을 거치면서 또 미술관의 뭐 어떤 엔잡러? 제가 스스로 원해서 여러 가지 잡지사라든가 아트페어, 국내외 뭐 여러 가지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를 분석하는 예술 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NFT 큐레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정을 밟으셨군요.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최근에 예술과 재테크를 결합한 아트테크란 신조어도 탄생했습니다. 올해 크리스티 홍콩 경매 매출은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FT 미술 컬렉터로 진입을 하게 되는 새로운 기존 아트 컬렉터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소하고 낯설고 약간의 리스크? 익숙하지 않고 역사가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아트페어에서 만났던 많은 고객님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콜렉션을 하시거든요. 예술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니까 예술 컬렉터도 작가와 함께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하락미술제부터 다니지 않는 전시회가 없을 정도로 모여서 다니시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는 싶은데 눈이 아프다라든가 네. 블록체인 무서워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콘시어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NFT 콘시어지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눈높이도 이제 길진 않았기 때문에 좀 쉽고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설명을 하고 또 이 NFT 아트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기존 아트 컬렉터 분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NFT 아트 컬렉터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큐레이터님,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NFT 큐레이터는 아트 딜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NFT 아트 씬을 봤을 때 NFT 큐레이터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신규 컬렉터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전략과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콜렉터를 컬렉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투자 어필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콜렉터를 어떻게 컬렉팅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콜렉터는 개인 콜렉터들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뭉쳐 다니세요. 왜냐하면 늘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아카데미, 뭐 신세계파, 현대파, 또 옥션파 이러고 기수별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들만의 이름도 있고 해서 그런 그룹들에게 이런 NFT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하면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 봄부터 정말 많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콜렉터들에게 그런 강의를 개설을 하고 그러면 1번이 됐죠. 그리고 투자 어필을 할 때는 우리가 미디어 아트는
1천만 원대, 1억 원대 엄청난 가격인데 이것을 쪼개서 NFT 아트로 집에서 홀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이 2개 이상, 3개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어포더블한 가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빠지지 않고 어필하는 점은 이 플랫폼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 퀄리티, 이렇게 작가의 세계관, 이렇게 투자 가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애프터 서비스인데요. 그 미덕 공간 같은 데서 메디치 가문이 중세 유럽에 어떤 미술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네, 그렇죠. 지금의 네. 이 콜렉터들이 NFT 아트를 완성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고 본인도 이 미술의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NFT 아트는 저는 스프링 같다고 생각하는데 활력을 주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잖아요. 그러면 미술계와 넘나들면서 이 NFT 콜렉터들도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 메디치 가문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애프터 파티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NFT 플랫폼에 NFT 작품을 민팅해서 올리는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컬렉터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에 비유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신규 NFT 아트 컬렉터 유입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NFT 작품을 컬렉팅하고 싶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에게 어떤 작품을 컬렉팅하면 좋을지에 관한 손큐님의, 손정아 큐레이터님의 특별한 비법,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작가의 세계관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인생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으세요. 온라인에 능하신 분들, 그리고 뭐 이모뻘 중장년층의 그런 분들, 눈이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것 때문에 눈이 아프다고 지금 표현을 그러니까 하시는 눈이 걸까요?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정말 눈이 아픈 콜렉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NFT의 그 움직이는 동영상 형태의 디지털 아트가 많기도 하니까 네네네. 기존의 정적인 작품들을 보시던 컬렉터 네. 분들은 눈이 아프다라고 네. 표현을 하시기도 네네. 하는군요. 네. 50대만 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눈 아파하세요. 음. 그래서 작가의 세계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보편화된 콜렉팅 방법인데, 만약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이제 예술의 온기가 좋아서 예술이 좋아하시는 콜렉터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드라이하고 차가워 보여서 싫다라고 하신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NFT 큐레이터나 에이전시에 물어보시되 유의할 점은 너무 한 가지 갤러리에 의지한다던가 하나의 기관에만 얘기를 듣는 조금 위험하고, 너무 인기 있다라는 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주식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이 작가에 대해서 평생 함께 가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NFT 아트를 투자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큐님께서, 저희 손정아 큐레이터님, 저희 NFT 커뮤니티에서는 손큐님이라고 많이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큐레이터님께서 NFT 작품 컬렉팅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큐레이팅을 진행하실 때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작품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3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에서 오픈시로 직접 너무 잘하시는 NFT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1세대 NFT 아티스트들, 그분들도 캐스팅을 하고, 또 미디어 아티스트, 고퀄러티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하고, 인플루언서, 이 3가지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작가님은 김진우 작가님의 모뉴멘털 파빌리온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NFT 작품인가요? NFT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그렇진 않고요. 네, 저건 20m짜리예요. 지금 현재 이 작가님은 백남준 작품도 복원하고 계시고 창원에서 60m짜리 작품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늘 드로잉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서 진화하는 인류에 대해서, 초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시는데, 저는 계속 조금 고민을 길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NFT화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로잉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민팅을 하게 되는데 마카로 그린 드로잉을 민팅을 하게 됐고, 네, 지금 원래 이 작품을 드로잉으로 바꾼 NFT 작품이 따로 있는 거군요. 네, 너무 그 안목 있는 컬렉터님들이 바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 자신도 고민한 만큼 뿌듯했던
그런 작가였고요. 그리고 이도나 작가님 작품이 지금 나오는데요. 파라다이스 포니가 나오는데 저는 예술계의 BTS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책거리 전시를 할 때도 그 연예인 송민호와 함께 달 항아리 전시를 하면서 외국 뮤지엄에도 콜렉션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문양을 해외로 이렇게 알리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한국적 문양을 바탕으로 NFT 작품을 제작하신 경우이군요. 네, 실제로 지금 NFT가 피지컬로 이렇게 함께 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물 미술 작품과 디지털 아트 작품이 함께 결합돼서 출시되는 형태로 요즘 NFT 작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별도로 이 NFT 작품을 민팅하기도 하셨지만 이 작품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피지컬 작품도 경기도청사에 상설돼 있어요. 실제 네네. 가격은 1억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실물 작품이 있고 네. 이와 연계된 네. 그보다는 1억보다는 상당히 가성비가 저렴한 있는 NFT 수집할 수 아트로. 있는 그러한 NFT 작품이 동시에 출시된 사례이군요. 네, 잠은 언제 주무실까 할 정도로 오스트리아에서 실시간 사진을 보내주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면서 자칭 앞만 보고 달리는 포레스트 검프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그 열정이 느껴졌고 또 한국적인 것을 세계로 알리는데 또 이 파인아트계에서 NFT로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다고들 해요.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파인아트의 역량을 NFT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고요. 네, 지금 그쵸. 김창겸 네. 작가님의 작품이 나오는데 한국 미디어계 시조새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래서 저작권 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미디어 협회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미디어 작품을 해오셨고 깊이 있는 고퀄리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예술계의 저작권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죠. NFT 저작권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새로운 화두가 그래서 되는 이슈입니다. 예,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들이 많이 필요하고 투자 가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샌드방 작가 작품이 나오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캐스팅한 사례예요. 큐레이팅을 트위터, 네네. 소셜미디어를 살펴보시다가 아. 작가를 섭외한 케이스이군요. 이미 너무 유명하신데 그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에게 네. NFT로 수상하게 되었다. 너무 네, 기쁘다라고 그렇군요. 트위터를 날리세요. 그 알람을 보자마자 제가 전화를 드렸고 네, 최근에 대종상 영화제에서 NFT 작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네. NFT 작품을 영화 배우 수상자 분들에게 선정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일환이군요. 너무 인기가 많았고 민팅 즉시 팔렸는데 없어서 너무 아쉬웠던 작가님과 더 많은 작품을 발행했으면 좋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열화와 같은 흥행성에 대해 성공적인 캐스팅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메타버스에서 장애인의 감각을 주제로 한 NFT 작품을 큐레이팅하기도 하셨죠. 네.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NFT를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돈신궁예라는 유튜버가 나왔고 이 유튜버가 NFT 책을 출시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본캐, 부캐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로 이 작가는 듀오 그룹이에요. 작가명은 스튜디오 요그 팀이고요. 두 분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요. 그리고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지점은 시각장애우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어? 라는 질문점에 네. 저도 심쿵했거든요. 그렇구나. 상상을 해보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소리와 촉각이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흙으로 누르면 그 손바닥에 지금 보여지시는데 손바닥의 느낌과 낙엽을 같이 합성해서 소리와 같이 미디어 작품으로 만들고 이 작가의 소망이 있다면 이 NFT 작품인데요. 이거를 다 모아서 큰 메타버스 그 단풍나무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메타버스 텐트 영화제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번에 많이 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듀오 그룹이고 제가 또 라이브 쇼도 같이 했었거든요. 인터랙션도 참 잘 되고 차분하게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런 작품이어서 저도 이 귓가를 스친 나뭇잎 소리를 감성적으로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장애인은 그 다양한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도 깊이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요그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 장애인들 또
포함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정아 큐레이터님께서도 그러한 지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NFT 시장 전략과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미술이 특정한 고급 문화라든가 어떤 고위 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웹3 문화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디지털 소외 계층은 또는 소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미래 미술관 디지털 소외 지역과 소외 계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명제로 뭐 독일의 뭐 ZK 중국의 CAC, 독일의 ZKM, 한국의 아트센터 나비 등 미디어 센터에서 리더들이 모여서 그런 담론을 이뤄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문화 소외 계층 없이 좋은 문화 기획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뮤지엄 또는 도서관 또는 문화 정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다오도 웹3의 주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한국에도 NFT 아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오가 최근에 출범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꽤 많은 다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둘러본 다오는 NSFD라는 건데 NFT 서울 페스티벌 줄여서 이렇게 NSF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디지털 미디어 쇼를 제가 다녀왔는데 저 포스터조차 자발적으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블록체인 법학회장인 이정엽 판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요.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 과제를 이뤄내고 실제로 제가 이번 첫 번째 행사를 가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크게 큰 행사를 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이제 티어 1, 2로 나눠서 그 베네핏을 준다고 하고요. 뉴욕 NIC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 홍성영 작가님도 다오 그룹에서 만나서 AR, VR을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 작품은 NFT 작품인가요? 네네, 다오에서 만나서 제가 NFT로 민팅하자고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작가예요. 또 타이밍 좋게 다오 활동도 하셨지만 이제 어반 브레이크라는 아트페어에서 퍼포먼스를 하셨거든요. 또 AR, VR이 요즘 또 교육적으로도 체험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좀 신선한 NFT 아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정아 큐레이터님께서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실제로 이 작품을 컬렉팅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NFT 전시나 아트 페어가 있다면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아트페어가 있었고 아트페어에마다 NFT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따뜻한 크리스마스 시를 이용한 NFT 아트페어가 있다고 해서 저도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해요. 올 한 해 리드미컬 NFT 아티스트 클럽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리드미컬 클럽이 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아트페어가 시작이 되고요. 또 오늘은 음악 공연도 있고 내일은 아트 토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있는데 이 기획자 아티스트 약과 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크립토 겨울에 아티스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부와 또는 후원 행사들을 해서 선순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오픈시에는 NFT 컬렉션이 보여지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 형태로 NFT 작품이 올라와 있군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구매 또 기부도 되고 하니까 굿즈 행사 또 여러 가지 그 프리마켓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지고 텀블벅 후원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는 리드미컬 이 행사를 볼 때마다 많은 격려와 따뜻함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니까 많은 코코넛 박스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NFT 아트 판매 수익금을 사랑의 열매와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시도 관람하시고 의미 있는 경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 뉴스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웹3와 NFT는 글로벌 뮤지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7천만 달러죠. 하나로 약 976억 원 규모의 자체 소장품 판매를 통해 그 수익금으로 디지털 사업 전환을 위해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뉴스인가요? 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모마의 소장품 81점 중에 29점을 디지털 NFT 구매와 또는 스트리밍 채널에 이렇게 투자를 해 가겠다고 네, 하고요. 모마에서 스트리밍 채널을 개설할 예정인가 보죠.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모마 NFT 섹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NFT에 대한 담론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도 레픽 아나돌이라는 작가가 내년 3월까지 전시를 하는데요. NFT 작품이 인공지능의 르네상스를 보여주면서 이 멀티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를 시각화하는 유명한 작가님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한국에서도 DDP와 연관된 네네네. 여러 디자인과 전시도 진행하셨고 네. 대표적 미디어 아티스트이신데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NFT 작품을 전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연관된 소식이군요. 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담론들을 막 읽어봐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조금 재밌는 얘기는 어떤 작가는 그 담론 기사에 NFT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본질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웹3를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AI,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가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모마도 그렇지만 올 1월에 시애틀에 NFT 뮤지엄도 생겼고 구겐하임에서 또 NFT 부서도 있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NFT 연구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뮤지엄에서도 NFT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정화 큐레이터님께서 미래의 뮤지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웹3와 연관해서 상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 뮤지엄이 NFT 아트를 예술의 한 형태로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손큐님만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판매 목적은 아니니까요, 뮤지엄은. 그 판매는 별도로 하고 이 NFT를 피지컬로 승화해서 순기능을 만드는 것인데, 신진 작가를 육성을 하고 또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을 하고 또 NFT 아티스트들은 모두가 인플루언서예요. 관객 유치를 열심히 해야 하는 뮤지엄 입장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약간 설치라든가 비평을 보완을 해 나간다면 NFT 아트도 암호화폐 기술을 동반했지만 디지털 아트로서의 미학이 풍성하게 열려나갈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뮤지엄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큐레이터님.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어떠한 미래의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복해지는 전시를 기획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전시에 NFT도 포함이 돼서, NFT는 스프링처럼 사람에게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문을 여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NFT 아트를 포함한 아름답고 행복한 전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뮤지엄의 미래와 NFT 아트 시장 동향을 비롯해 유익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크립토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NFT 큐레이터로서 선도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